예, 금융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죠. 상업 모기지 연체율은 40세를 근접해서 지금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기지 연체율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2008년, 9년 자료와 요즘 자료가 같이 뜹니다. 2009년 뉴스 한번 보실까요? 2009년에도 이러한 뉴스들이 떴고, 그래서 하락이 시작됐죠. 그 뉴스가 최근에 다시 뜨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모기지 연체율이 지금 역대 최대 근접하고 지금 이거의 6월 달까지 자료니까 지금 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상업부동산으로부터 시작된다. 백신의 장밋빛 전망에 속지 말아야 하며, 우리나라 제가 서울에 한번 가보니까요, 너무 아니에요. 식당, 커피숍 사람들 많고요. 겨울에 2차 팬데믹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급증하게 돼서 이번 그 수용 능력을 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금융위기가 온다는 제 영상에 렉스엑스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전에는 금융위기가 안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2023년도, 그리고 그때까지는 조금 마지막 버블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런 의견 뭐 하나의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 금리가 급격히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오르지 않겠죠. 내후년까지도 급격히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렉스엑스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억 기억님이 잘 대답을 해주셨네요. 지금 제가 맞는 자영업자 사업종,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금리와 상관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렉스엑스님 글에는 좋아요를 눌러드리고 여기는 하트를 드렸습니다. 두 분 얘기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금리 인상은 여러분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채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 대출하시 은행에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금리는 기준금리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과 연관된 채권 가격이 만약에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 금리는 자동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애를 씁니다. 렉스엑스님 말씀대로 국가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저금리를 유지를 하려 하겠죠. 그리고 채권에 문제가 생겨도 정부에서 채권을 매입을 할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모기지 대출 만기를 연장했습니다.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으니까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대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미국에 상업용 부동산 문제 생기고 연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얘기하다시피 미국에서는 대응을 빠르게 했죠. 대출 상환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어요. 그럼 연말까지 상황이 나아지란 보장은 없죠. 지금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미국.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 예를 들어 만기를 조금 우리도 연장해 줄 수 있겠죠. 만기를 우리나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좀 연장하라는 일이. 그래서 어쩌면 보면 렉스엑스님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1, 2년이 넘어가겠지만 그 기간에 한 번에 더 버블이 올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은 이거요. 가격 하락이 촉발이 안 됐는데도 연체율이 올라갔어요. 자, 잘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은 오히려 주택 판매수가 늘어나고, 올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의외로 주택 판매는 호조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연체로 해서 이제 꺾이겠죠. 가격 하락이 일단 상업용 부동산에 아직도 촉발하지 않았는데 연체율이 늘어나는데, 촉발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실거래가 허수거래가 있으니, 그래도 상가도 우리나라 허수거래가 있으니까는 미국보다는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저희 생각이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자전거래와 투기 세력의 실거래가, 자전거래, 허수거래는 그 가격을 조작하는 건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투기 세력의 타겟이 아파트에 집중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상업용 부동산도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허수 매매로 가격을 붕붕 띄우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파트보다 심하지 않고요. 특히 지방의 상가들은 이런 실거래가 허수 매매를 할 리도 없고 이제는 뚝뚝 떨어져 가겠죠. 수도권보다 오히려 지방이 더 먼저 빨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부동산 하락은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아마도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가 구원해 줄까요? 자, 이제 좋은 속담이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일단 미국도 일을 하게, FED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유동성을 더 추가로 공급을 하겠죠. FED도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고 한국은행 한국을 위해서 일하겠지만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무리하게 찍어내면 환율 문제 생겨. 이러한 점 때문에 제가 2008년도 초에 자산의 3분의 1을 해외로 나가라고 했었죠. 매화님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매화님은 이제 저희 운영 카페의 오랜 구독자셔서 2008년처럼 또 달러로 바꾸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빚을 줄이면 현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동산도 매도하라는 의견 제가 드렸고, 올해 내년까지 마저 싹 완전히 매도하라는 의견 드렸죠.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물론 거주용으로는 그건 각자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달러 환전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외환에서 달러는 지금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때 달러 값이 바라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2008년도에는 이런 얘기 들었는데 동일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위기 우리나라의 위기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 미국은 괜찮은가, 아니면 뭐 위안화 중국은 괜찮은가. 그러나 아마도 상황이 이르러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추가로 막 부양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우리나라 채권을 계속 사고 있죠 지금. 근데 만약에 외국인의 채권 이탈 조짐이 보이면 아마도 그때는, 그러나 이 3분의 1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이때 자산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예를 들어 모든 그러니까 제가 2007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0억 포트폴리오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짰던 포트폴리오가 10억 강남 부동산 매도하고 포트폴리오 짰거든요. 그때 현금화 시켰던 현금을 2008년 초에 3분의 1을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자산이죠. 자신의 자산이 10억이라면 그 중에 3억 3천을 해외로 나가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2009년도에는 토지 매수를 시작합니다. 강남 아파트 판 후에 포트폴리오를 짰었어요. 저희가 10억 포트폴리오라고 운영 카페, 작은 부자 카페에서 짰던 게 있는데, 그때와 다른 것은 아마도 이렇게 3분의 1까지 나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리고 또 하나, 이때처럼 금방 위기 후 금방 토지를 매입하라는 의견 앞으로는 저는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가 또 계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만한 댓글인데 찾아보니 없네요. 아마 지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부동산 하락이 시작되면은 이후에 하락은 어느 정도 즉 부동산 침체 기간,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오랜 기간 침체되는데 어느 정도 지탱되리라 보시냐고 하셨는데, 적어도 2008년 때보다는 길 것입니다. 왜냐면 2008년도에 꺾이고 12년도까지 한 5년여까지 침체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지 않습니까? 심지어 토지는 그 전에부터 올랐고요. 지방주택도 그 전에부터 10년, 11년부터 올랐고, 적어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길다. 적어도 5에서 10년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입니다. 단 상업용 부동산의 폭락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그때는 요번에는 그 당시에는 2009년도부터 토지, 특히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그 양평 쪽, 그쪽 제가 경기 동부권부터 저희가 다시 시작을 했지만 조금씩, 아마도 요번에 시작하게 된다면 상업용 부동산이 너무 크게 폭락을 한다면은 상업용 부동산부터 조금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는 향후 제가 조금 추가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인플레 우려한다면 여튼 전체 자산에서 한 10% 정도는 금, 백금을 조금 분산해서 투자한 거 정도. 그러네, 이제 부동산을 이제 올해 내년에 다 매도하라는 의견, 남아있는 20% 마지막 매도하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다시 10억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금 일부, 원자재 일부, 그리고 주식 일부, 주식도 저희가 조금 투자하고 있죠. 인버스로 조정하면서 투자하고 있는데, 뭐 때가 되면 이제 주식도 이제 더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인버스 우위로 투자하는 시기가 또 올 때가 있겠죠. 아직은 아닙니다만 적정히 투자하시고 적정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뭐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베트남 상업지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이거라도 아니라면은 우리나라 지방의 상가라도 몇 년 후에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댓글들 보고 깨달은 건데 다시 한번 이 10억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억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됐냐, 2007년도 강남 아파트 매도한 것은 2012년도에 2배 이상이 됐었죠. 제가 또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토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도
거의 두세 배가량 마감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